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미 대법원 중요 자료 유출. 드디어 미국의 낙태 합법화가 폐지되나라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썸네일을 잡았습니다. 이 기사가 미국에서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낙태 합법화가 정말 폐지됐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기사의 헤드라인 자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이러더라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왜 떠오르고 있는 뉴스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들을 각 당에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알려드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파악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소통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티코에서 지난 월요일에 1973년부터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가능하게 했던 Roe vs. Wade라는 소송이 있어요. 그 소송의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의견 초안이 유출되었습니다. 자, 의견 초안이라고 하면 draft opin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draft라고 하면 아직 파이널 버전이기 이전에 어떤 초안 아니면 그 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직은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자료를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낙태 합법화를 유지해왔던 그런 모든 결정들이 이제는 overturn, 다시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대법관들의 투표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출된 것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또 미국 대법원에서 근대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폴리티코 기사를 보니까 낙태 권리를 뒤집기로 투표한 대법원의 의견 초안이 유출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세뮤엘 알리토 대법관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이 이 유출된 초안에다가 지난 1973년에 연방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도록 보장했었던 Roe vs. Wade, Roe v. Wade라고 보통 읽습니다. Roe 대 Wade의 판결과 그리고 그 후에 그 판결에서 나왔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재판이 열렸었는데 1992년에 그 재판에서 또 이제 그 낙태 합법화가 유지되기로 결정이 돼서 결국에는 낙태권이 결국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사뮤엘 알리토라는 대법관이 나는 이것들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노트를 적었는데 그 노트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뮤엘 알리토 대법관이 이렇게 썼습니다. 로우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유출된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바로 대법원에서 이번에 유출된 노트의 일부분이고 굉장히 장수가 많고 98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뮤엘 알리토 대법관이 우파 대법관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판결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다.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 법원의 현재 의견이다. 이제라도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지사들에게 이 낙태 이슈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적힌 노트가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Roe vs. Wade라고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1973년의 그 판결이 다시 뒤집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그런 노트였고 그게 유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고 있다라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Roe vs. Wade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 대 웨이브잖아요. 로랑 웨이드가 싸운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인 로라고 하는 여성인데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텍사스주에 살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의 권리로서 태아를 가지고 있지만 낙태를 하고 싶은데 텍사스주가 이거를 허락해달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던 판사가 이 여성의 편을 들어줬고 그 이후부터 헌법에 보장이 되면서 낙태가 합법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1973년인데요. 그러고 나서 2022년 지금까지 Roe v. Wade가 계속해서 쭉 이어져 오면서 미국 내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각 주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낙태 합법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거기까지가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뮤엘 알리토 대법관의 이런 의견 초안이 유출됐는데 그것을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의견 초안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 낙태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대충 이 초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초안을 가지고 낙태 합법화가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이른 이유가 뭐냐면, 의견 초안이 나온 뒤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한 2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낙태와 같이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심의가 굉장히 유동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의견 초안이 이렇게 한 번씩 순환되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여러 번의 추후 버전들이 나올 동안 투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하루 전까지도 충분히 지금 대법관의 다수결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낙태 합법화 폐지를 동의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발표 직전까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2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당 누설 보도를 처음 했던 폴리티코라는 주류 매체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 초안에 지금 사뮤엘 엘리토가 적었던 그 초안이 유출됐는데, 그 유출된 서류에 나온 것처럼 과반수 이상의 대법관들이 낙태 합법화를 폐지하는 것을 동의하고 또 그것이 확정되어서 낙태가 이제 더 이상 폐지되게 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연방 헌법상으로 보장되었던 낙태 권리가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 주들은 자유롭게 낙태를 금지도 할 수 있고 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주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번 유출건이 조금 이상한 거는 근대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판결문 초안이 재판이나 투표 진행 중에 확정되기 전에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 없는 폭로들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이 누설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기사를 띄우게 됩니다. 기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사뮤엘 엘리토의 의견 초안을 유출한 사람이 대법원의 핵심 원칙을 위반했고 심지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빌 버크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로버츠 대법원 장이 있습니다. 대법관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헤드. 그 대법원장이 이제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출된 98페이지 분량의 서류가 이게 유출된 것은 공금이나 재산 그리고 기록물 도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잘못 걸리면 징역 10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기밀 누설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된 초안에 대해서 동료 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초안 자체가 유출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입수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들이 오히려 더 불법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해킹인지 아니면 연방 범죄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평가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뉴스가 팍스뉴스에 떴어요. 이거 관련해서 플래시백이라고 이제 예전의 기억들을 되살린다는 뜻인데, 바이든이 과거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뒤집는 개정안을 지지한 적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는 요즘에 바이든이나 뭐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낙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과거에 취했던 우파나 공화당이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자세히 보니까 1980년대 바이든이 델라웨어의 상원 의원이었을 때 유타주의 어떤 상원 의원이 제안한 로우 vs 웨이드 소송 결과를 뒤집자는 수정법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팍스뉴스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바이든이 사인했던 이 개정법은 휴먼 라이프 연방주의 수정안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불법이고 의회와 몇몇 주들은 낙태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는 동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이든이 여기에 동의를 했었다. 그래서 그가 독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로만 카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낙태를 반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보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와의 기사를 보니까 론 데샌티스 주지사가 전례 없는 대법원의 낙태 관련 초안 유출은 사법계의 반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이런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드샌티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유출 건은, 이 사건은 법원에게 압력을 주고 위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누설해서 지금 대법원이 낙태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이 시기에 대법원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유출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론 데샌티스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자 모욕이며 의도적으로 대중을 혼란케 하고 이 이슈를 다시금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다. 지금 대법원장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꼭 범인을 찾아내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심각한 신뢰의 위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론 데샌티스가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반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사법계에 대한 반란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공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샌티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게 이 누설 보도가 폴리티코를 통해서 지난 월요일 날 나가고 나서 낙태를 지지하는 수많은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팬들을 향해서 선동을 하면서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낙태 합법화 재판에 대해서 전국적인 시위를 요구하는 헐리우드 스타들 길거리로 나갑시다 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리로 나가서 낙태 합법화를 폐지하려고 하는 대법원의 그 움직임에 반대해서 맞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안이 유출되면서 사뮤엘 엘리토라는 그 우파 대법관이 결국에는 프로-라이프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딱 알고 나서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대법관을 극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far right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항상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을 프레이밍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 대법관이, 그리고 권력에 목마른 정치인들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심하게는 나치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이 조금 더 위험한 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말고 표출하라는 말인데, 이런 문구가 사실은 BLM이 각 도시들을 약탈하면서 불태우고 막 폭력으로 시위하고 그런 장소들에서 많이 쓰였던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를 참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5월 3일 화요일 5시에 뭐 어디서 모일 텐데 드레스 코드는 초록색이고 그 밑에다가 문구를 썼죠. 낙태는 헬스케어다. 우리 몸에 대한 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뭐 프로 초이스, 인간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낙태에 관련해서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좌파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데샌티스 주지사가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할 결정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을 시작으로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반대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여론몰이에 따라서 또 대법관들의 의견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그 의견 초안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5월 달은 여러 군데 주에서 이제 상원 경선이나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